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한 차례 쉬어갔다 하루였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0.4% 빠졌었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이었던 것은 오후장이 약간 회복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어쨌든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정도만 양호한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 오늘 0.7%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와는 비교적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낙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만 2% 이상 빠졌었고요. 그 외에는 1%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 5종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꽤나 깊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라든지 엔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다양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와 함께 코스피와는 완전히 반대의 수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록 오늘 외국인의 수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급이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오늘 86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은 전날과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현대로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굉장히 꾸준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카카오, APR, LGCNS,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SK스퀘어,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은 미국 증시 FMC에 따른 시장에 그 여파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주가의 흐름을 참조해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흐름이 좋았었고요. 나스닥은 0.9% 빨간불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5% 상승과 함께 또 한 번의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0.2% 빨간불이 있었죠. 그리고 반도체는 무엇보다 3.6% 급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도 좋았었고 또 반도체 흐름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도 상승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저도 내심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도 마이너스 1.6% 빠지고 있고 대만도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합이네요. 자, 어쨌든 코스피가 3,4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약간은 주춤거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를 대자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로서 단기간에 시장이 많은 상승이 나왔고 그게 지금 과열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열을 시키는 과정으로서 오늘의 파란불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급격한 하락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지난 7월과 8월처럼 고가 근처에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지만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업종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추세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간다고 해도 지금 어떤 업종을 피해야 되고 또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결정이 조금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업종을 꼽아본다면 한번 정지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있죠. 또 세 번째는 AI 관련주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반기의 시장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이쪽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업종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번째는 세 가지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업종입니다. 물론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 업종도 한번 꼽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과 FDA 승인 기대감 있는 업종들, 그런 바이오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제가 선별하는 것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씩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리죠.
그럼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매번 올라오는 종목들이 계속 겹칠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여기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었던 종목들 바로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 그리고 클로버도 있죠. 바로 모두 로봇 관련주라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는 배경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정부 규제 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주 4.5일제 시행,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란봉투법.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로봇 도입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게 최근의 로봇 관련주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사실 로봇 대장주로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클로봇 이쪽은 비교적 시총이 낮은 기업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두산 로보틱스 이쪽은 조금은 시총이 높은 기업으로서 뭐 상승 탄력이 조금은 작은 기업보다는 낮을 수는 있지만 주가의 변동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오히려 시총이 높고 무거운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 로봇 대장주로서 오늘 한 차례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점 박스권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서도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날. 전날에는 80이었다면 오늘은 네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2%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다날은 모바일 결제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휴대폰 소액 결제라든지 또는 온라인 간편 결제, 그리고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의 해킹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만 보면 뭐 KT와 롯데카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반짝 보안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날이 상승이 나오는 것은 자, 첫 번째로 해킹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보안에 대해서 생각과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나아가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결제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이쪽으로 생각이 또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다날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날뿐만 아니라 NHN KCP라든지 쿠콘 등등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빨간불이 들어왔었고요. 물론 조금은 큰 기업인 LG CNS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게 반짝 끝나고 없어질 이슈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게 도입이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국내 시장도 분명히 도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은 긴 관점으로서 재료를 해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다시 한번 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와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챗 GPT를 활용해서 카톡 개편에 대해서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기대감으로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 가격대 66,000원 부근 이 가격대를 확실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크게 저항이 되었었고 두 번, 지금도 세 번째죠. 그래서 종가가 어디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6,000원 부근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다음 주 화요일 23일 일정을 맞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매물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한번 경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 올릭스란 종목이 2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의 플랫폼 기술을 이전했던 우리나라의 네 번째 기업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또 ABL 바이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4개의 기업의 기술 이전을 성공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9월 초쯤이었나요?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리포트가 발행이 되었었고 그 때문에 최근 9월만 들어서 주가의 큰 상승이 또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내에서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있고 제가 중반부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코스닥 쪽은 바이오주를 꼽았었고 그 바이오주 안에서도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최근에 조금은 가파른 상승이 있었지만 지난주처럼 한 차례 또 조정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면 여기 현대로템이 지금 6%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방산 관련주 주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견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견만의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시면 현대로템이 미국에 처음으로 철도 전장품 공장을 준공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미국의 증가하는 철도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방산 관련주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직전에는 철도 관련주로서 이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게 됐었고, 실제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 기업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방산 관련주로서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우선은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미국으로의 철도 사업 확장, 그 기대감이 크게 시장에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다소 시장이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생각보다 조용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과정은 꼭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2주 뒤부터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라든지 또 FMC까지 굵직한 이슈는 다 끝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2주 뒤부터 추석 연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길게 봤을 때는 거의 열흘 가까이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일단은 추석이 되었던 또는 설날이 되었던 특히 그 전주 2주 동안은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 연휴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평소 연휴보다 2배 정도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약간은 수급이 메마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의 하락보다는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수급이 메마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설날 앞둔 시점에서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도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